네, 제일 먼저 1번 판례고요. 이거는 이제 5월 30일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부두수속 업무인데 이제 생산 공정에서 이제 나온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큰 배에다가 차를 싣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 차를 수송하는 운전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적법 도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 그 부두 수송하는 업무 자체가 생산 라인에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 속도나 작업 물량이 생산 공정과 수출 선적장의 시간당 차량 개수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UPH는 유닛 퍼 아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생산 대수라는 그건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거 노동조합이랑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이 UPH를 얼마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U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당 생산해야 되는 차의 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동차 회사 단협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청에서 결정한 UPH랑 이 하청에서 하는 UPH가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작업 스케줄에 구속이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생산되어서 나온 차를 부두 야적장으로 옮기는 거는 이 UPH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그 대시 부분은 유기적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정서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차하는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고, 그러니까 업무의 그 난이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청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랑 이제 약간 질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A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PDA가 어떤 그 업무 지시의 도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업무를 기록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었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 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적법한 도급이다라고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남양연구소 장비 점검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인데요. 이건 6월 18일에 나왔고요. 근데 이 업무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남양연구소가 이제 그 메인 연구소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시작차 제작하는 라인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불법 파견 판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은 그 테스트용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요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점검 포인트나 점검 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 점검표를 현대차에서 제공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점검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청 노동자는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기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실제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었을 때는 현대차 직원이 와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었을 때는 원청이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청 담당 장비를 원청 직원들이 가서 고치기도 하고 원청 담당 장비를 하청 직원들이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혼재 근무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급의 개념에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의 결과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원청 정규직이 수시로 작업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한 표준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 채용하고 일반적 작업 배치권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실체성과 관련된 징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발을 할지는 하청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청이 정해진 그 매너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딱 인원 배치하는 것도 어쨌든 원청에 대한 어떤 원이 더 크게 있었다라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고요. 그 사회하청 CKD 검사원 불법 파견 인정인데요. 이 CKD는 반조립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비스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그 모듈화된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제공한 업무 표준과 검사 기준서에 구속돼서 업무를 수행했고 원청 품질팀으로부터 수시로 직접적이고 개별 지시인 업무 수행 개별 지시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 하청 근로자라면 하청 사장한테 보고하면 끝인데 원청 직원한테 이런 업무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그 상당한 지휘 명령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수시로 부품의 분량에 관해 보고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업무 연락 및 지시 보고하는 관계. 그 다음에 원청 품질팀이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해 지시하거나 업무 감독하고 회의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니고 원청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제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거고. 업무 연락 및 지시 전달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제일 큰 그 증표가 되는 것들이 카카오톡 그 업무 채팅방이 굉장히 됩니다. 보통 같이 일하면 이제 업무 채팅방 파가지고 원청, 하청 직원들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업무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업무 편입의 그 징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오토 이장 도장 공정 근로자인데 요거는 불법 파견이 불인정됐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법 선고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 판결들 흐름 보면은 1심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을 해요. 근데 고법에 가가지고 불법 파견이 불인정되고 대법에 가서 불법 파견이 다시 인정되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 흘러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판례들 다 그렇고 지금 요 대전고법도 그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고법에 가서 뒤집혔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요거 다시 대법 가서 뒤집힐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이제 댓글을 보면은 동의오토가 작성 배부한 작업 표준서 사양서에는 각 공정별로 작업 순서나 방법이 세부적인 작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를 게 없거든요. 자동차 생산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뒤에 이제 요 고법에서 판단한 내용이 조금 재미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작업 표준서는 공정별로 작업 내용, 중점 관리 항목, 안전 요구 사항, 결함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개괄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뭐 이런 것들을 관리 점검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급인이 업무 도급에 대한 품질 요건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사실관계를 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이 판단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동의오토에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그 AGC 화인테크노 주식회사 불법 파견 인정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됐고 우리가 보통 그 부당 노동행위랑 엮어가지고 아사히 글라스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유리기판 제조하는 업체인데 보면은 그 HOT 공정, 그 다음에 콜드 공정, 그 다음에 GUT 공정 해가지고 이제 세 공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생산 지시서, 작업을 해서 긴급 작업 지시서, 품질 대책 보고서 등은 상당한 지휘 명령 징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하청 현장 관리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원청 관리자들의 지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재량은 없다 라고 해서 원청이 상당한 지휘 명령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UT 공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 GUT 공정은 그 앞에 있었던 콜드 공정과 설비가 단절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이 업무만의 생산 업무만의 그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이 GUT 공정에 이제만 있어가지고 이제 혼재 근무가 없다라고 봤는데 뭐 대법원은 전체 생산 과정에서 분업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기능성 연동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량, 작업 속도 등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GM이고요.
근데 사회 서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이 이제 그 도요타에서 나오는 그 저스트 인 타임 공정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부품사에서 생산한 부품들이 자동차 생산 공정에 딱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서열이라는 업무는 이제 그 부품사에서 들어오는 그 부품을 이제 생산된 부품을 가지고 이제 그 라인을 딱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가 두는 작업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두 번째 그 댓글을 보면은 그 원청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 사용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원청이 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그 하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속도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속도랑 일정히 연동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이 정한 생산 계획에 구속이 됐고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들도 원청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작업 지시 증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라인이 이제 그 한국 GM 공장 안이 아닌 공장 밖에 있었대요. 근데 그런 공장 밖에 있어도 그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원청의 생산 활동이 꼭 공장 안에서만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 근로자들한테 요구되는 표준 작업 방식을 하청 노동자한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감사하고 검사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인정 징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면은 현대자동차의 출고 전 사전 점검 PRS라고 하고요. 프리 릴리즈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공장에 직접 차를 출고를 하러 가면은 그 출고하기 직전에 그 제품을 검수하고 확인을 하는 마지막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 업무를 했었던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저기 이제 그걸 보면은 원청 노동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청 전산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했고 원청 전산 관리 시스템의 업무 결과 등이 반영이 됐고 원청은 그 업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혼재 근무가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청 노동자가 차량을 인수 대기장으로 가지고 오면 하청 노동자가 태그를 부착하고 태그 부착된 차는 다시 원청 노동자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 노동자가 PRS 작업동에 가져다 놓으면 하청 노동자가 세차를 하고 그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원청 노동자가 조치를 하고 PRS가 끝나면은 원청 노동자가 고객 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하청 노동자가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연속되는 업무에서 원청과 하청이 지속적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 공장 산내에 있어가지고 이 원청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차가 이제 시간당 계속 이제 일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원청에서 정한 컨베이어 벨트의 작업 속도, 생산량의 양에 대해서 구속돼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아까 앞에서 그 법원이 이야기했었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생산 공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전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제 지난주에 그 삼성 에버랜드 차량 운송 기사 불법 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CS 모터스라는 업체가 이제 사스, 추릉 양용차, 비상차, 청소 차량 등을 운행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서도 삼성물산의 CS 혁신파트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CS 모터스 노동자에 대한 근무 태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노동자를 배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이제 근로자한테 뭐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어요 넣으면은 그게 삼성물산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평가나 그런 관리를 했다라는 거고 이메일 업무 지시, 일일 업무일지 보고, 용무 복장 규정 적용,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 그 다음에 교육도 관리하고 근태도 관리하고 휴가랑 휴게 시간도 관리하고 이런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직접적인 지휘 명령, 그러니까 사업 그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징표로 봤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옛날과 같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이슈냐고 하면은 아까도 나왔겠지만은 그 전산 시스템. 그래서 원청에서 직접 말로 안 해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안 하고 전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뜨는 거에 대한 작업 지시서 보고 너네가 작업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 가면은 생산 라인에 그런 모니터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지시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법원이 그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카카오톡 업무 지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작업 지시서나 그런 업무 표준에 대한 구속력 그런 것들도 다 판단 징표로 보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불법 파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법원들이 보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